1950년대 당시 건축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유학을 간 이란 여자가 있습니다. 신여성이었던 20살의 그녀는 이란 대사로부터 19세 연상의 남자를 소개받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이란의 국왕이었고 그녀는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황후 호칭을 부여받은 파라 팔라비였습니다. 결혼 이듬해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낳았고 이후 3명의 아이를 더 낳으며 영원히 이 기쁨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결혼한 지 20년 되던 해인 1979년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며 해외로 도피했고 망명생활 중 2아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꽤 오랜 기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87세인 현재까지도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비 파라 팔레비입니다. 1938년 10월 14일 이란 테헤란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파라 디바. 그녀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주재 대사였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집안이었죠. 이런 집안 배경은 훗날 파라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0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세가 기울었고 가족은 단독주택에서 공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정 형편이 파라의 학구열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농구팀에 주장을 할 만큼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파라는 평소에 관심 있던 건축을 공부하러 파리로 떠납니다. 당시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많은 이란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아 공부했는데요. 어느 날 국가 원수로서 파리를 방문한 이란 국왕, 파리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 대사는 이란 유학생들을 모두 초대했고 이곳에서 파라 팔라비를 모하메드 레자 국왕에게 소개합니다. 테헤란으로 돌아간 모하메드 레자 국왕은 1959년 여름부터 파라 디바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19세였고 국왕은 이전에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지만 마침내 같은 해 12월 20일 21살의 파라와 40살의 모하메드 왕은 결혼을 합니다. 20대의 젊은 왕비의 결혼식은 당시 전세계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죠. 페르시안 문양의 화려한 자수장식과 은실, 진주, 보석 등이 박힌 아름다운 드레스는 당시 디올 하우스 소속이었던 입생 로랑이 디자인했고 팔라비 왕실은 이 결혼을 위해 화이트, 핑크, 옐로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티아라를 새로 특별 제작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한 기사에 따르면 그녀의 웨딩드레스 봉제선 쪽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의미로 파란 실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하메드 레자 왕은 첫 번째 결혼에서 딸 하나를 얻었고 이후 두 번째 부인의 불임 진단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전해집니다. 왕은 파라와 결혼할 당시인 40살까지 아직 왕위 계승자가 없었기에 왕 자신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 역시 후계자의 탄생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파라 팔라비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듬해 임신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1960년 10월 바로 아들을 낳았고 이로 인해 왕과 왕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더 낳아 이나 미녀의 자녀들과 다복한 삶을 이어갔죠. 파라 팔라비는 왕비로서 많은 일을 추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란의 예술 문화와 여성 권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이란은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고 히잡을 안 쓰는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팔라비 왕비는 이란 여성들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 지원했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이란에는 판사, 운동선수, 가수 등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여성들이 존재하도록 파라 팔라비도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외 순방과 외교 활동으로 이란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녀는 서구와의 문화 교류도 활발히 했습니다. 그녀가 왕비 시절 가장 많은 노력을 할애한 것은 박물관을 만들고 컬렉션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동쪽에 위치한 이란은 기원전 3000년 전후부터 제국 상업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수천 년 역사의 많은 유물들이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해외 반출되어 1960년 당시 이란에는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파라 왕비는 국내에 남아있는 자국 유물의 보존과 복원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고 시장에 나온 귀중 유물을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테헤란 현대미술관을 설립해 이란 고대 유물과 미술품을 전시했죠. 1967년 파라 팔라비 왕비는 이란 최초로 황후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모하메드 레자 국왕은 왕세자가 21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경우 대신 나라를 맡아 통치하는 섭정의 자리에 파라 왕비를 임명했죠. 여성을 섭정으로 지명하는 것은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파라 팔라비는 훗날 인터뷰에서 황후 칭호를 받은 그날을 이란의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승리의 날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국가도 평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파라 팔라비의 삶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 왕은 서구식 근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비밀 경찰까지 동원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정치적 독재를 강화했는데요. 이슬람 전통보다 서구식 옷차림과 영화관, 나이트클럽 등 서양식 문화와 생활 방식 등을 장려한 국왕에 종교 지도자들과 보수층은 이슬람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 여기며 저항이 커졌고 1970년대 이란은 석유 붐으로 빠른 성장을 했지만 그 부가 일부 특권층에만 집중되며 농민과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빈부격차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등이 겹치면서 1978년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고 왕정에 반대하며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왕은 개혁안까지 발표하며 버티려고 했지만 1979년 1월 건강치료를 위해 잠시 출국한다고 발표하고 왕비와 함께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국왕이 해외 망명한 지 보름 만에 프랑스 망명 중이던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전격 귀국하며 사실상 왕정을 끝내고 이슬람 공화국 수립의 길을 열게 됩니다. 팔라비 국왕 내외 체포와 사형을 명령한 이란 혁명 정부 때문에 가족은 이집트, 모로코,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영원히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하메드 레자 국왕은 지병이었던 림프종이 악화되어 망명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6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망명지인 이집트에서 당시 대통령은 그를 국빈으로 예우해 장례를 진행했고 그때 당시 42세였던 파라 팔라비와 막 성인이 된 첫째 아들 그리고 10살 막내를 포함한 4자녀와 함께 길고 긴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파라와 아이들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의 배려 속에서 1년을 더 보냈지만 그가 암살된 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매년 남편 기일마다 이집트를 방문해 영묘를 찾았고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생활을 했죠. 왕이 남겨놓은 재산과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던 파라 왕비 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망명 초기 당시 10살이었던 막내딸 레일라는 스위스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나이 31살인 2001년에 그녀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았다고 전해졌죠.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파라 팔라비의 셋째 자녀인 아들 알리레자 역시 자신의 보스턴 자택에서 오랜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혁명 이후 해외 도피를 하면서 조국과 왕국을 잃고 망명자로 살아가며 두 세계 어디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두 자녀의 죽음 이후 프랑스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파라 팔라비는 자녀들이 오랫동안 정체성을 잃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삶을 견뎌야만 했다고 말하며 혁명이 우리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덧붙였죠. 팔라비 왕가는 석유 산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 이란 내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이 망명을 간 뒤 이란 정부는 국내에 남아있는 왕가의 재산을 몰수했고 해외 은닉 자산까지 되찾기 위해 노력해 과거에 비하면 재산이 크게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팔라비 가족은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LA, 파나마, 이집트 등지에 고급 주택과 별장을 소유했고 고급 자동차와 가사 도우미, 경호원 등을 고용했으며 값비싼 의료 서비스, 자녀들의 해외 유학 등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했죠. 그들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언론은 많은 자산이 아직도 해외 곳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파라 팔라비의 문화예술품 사랑은 유명한데요. 그녀는 왕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 서양 거장들의 미술 작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녀의 지도하에 피카소, 모네, 앤디 워홀 등의 예술가들의 작품 150점을 인수했고 1977년 이란 현대미술관을 설립해 그곳에 이란 유물 컬렉션과 더불어 현대 서양 미술품을 전시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죠. 현재까지 이란 현대미술관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미술가 중 하나로 간주되고 소장품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 이후 서구 문화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인해 이 컬렉션은 공개되지 않았고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이 계속되는 지금도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거부하는 정부의 기조 속에 2005년 잠시 전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라 팔라비 왕비가 수집한 막대한 가치의 미술품들이 20년 동안 미술관의 지하 수장고에 보관된 채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파라 팔라비는 항상 자신을 이란의 딸이라고 소개했고 이란을 떠난 지 46년이 지났는데도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인터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인간적인 슬픔과 상실로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란 내에서 인권과 자유를 향한 저항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87세의 파라 팔라비는 여전히 트위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이란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이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란의 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그 복잡한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라 팔라비 왕비였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